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회담, 그 내용을 청와대에서 브리핑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참고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국무원 총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는 그 법적 지위가 다르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더더욱 그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정치국 상무위원 연임을 축하하며 소강사회라는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중관계 역시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난 한중관계 개선 발표와 특히 시진핑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오늘 총리님과의 회담이 지난 1년여 동안 부분적으로 위축되었던 경제, 통상,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 협력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여타 양국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구보 진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그간 아쉬움을 기회로 전환시키고 서로 지혜를 모은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중국 고전에서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오늘 총리님과의 회담이 다양한 실질 협력의 다양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관광,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이 각양각색의 꽃을 활짝 피우면서 양국 국민들이 한중 관계가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중국 외교부에서 다음과 같이 게시해 놓았습니다. 문재인이 말했다. 한중 관계는 새 출발점에 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정치적 신뢰를 되찾고 무역, 인문 등 교류 협력을 재개하고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 부분 전부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아니고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은 중국 외교부에 게시한
한자로 헤아리면 55글자입니다. 단 2줄이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신뢰를 되찾고라고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중국은 그 정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일당제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이죠. 우리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할 수 있고 그 제도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논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의 이데올로기, 그 이념을 벗어날 수 없는 엄연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와의 그 교류는 분명한 헌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로 그 헌법상의 한계는 국경선만큼이나 분명하게 그어져 있고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그 경계선을 종종 망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정치적 교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인을 우리 공무원으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무원 출신이 구한말처럼 대한민국에 와서 교류의 차원에서 공무원을 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도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다고 인정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군사에 대한 것도 교류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예능이라든지 또 주로 상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교류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상당한 그 분야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청와대가 브리핑했습니다. 첫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말로 나의 이름을 불렀는데 발음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조금 전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의 이름을 불렀는데 발음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칭찬을 받아서 아주 기뻐하겠죠. 그럴까요? 청와대는 기뻐하는 듯이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법적 지위가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한참 낮죠. 다른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좀 막말을 하자면 제까짓게 그 이름
이름 발음을 잘했든 못했든 감히 남의 나라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를 깔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와대의 브리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은 봄이 아니다 하는 중국의 고사를 이야기했더니 리커창 총리와 중국 측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것 역시 칭찬을 받았다는 듯이 자랑하듯이 써놓았습니다.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장면하고 같이 겹쳐서 어쩐지 이들의 행동거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뭐냐면은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이 중국 외교부에서 게시하고 있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참 고민스러운 일인데 대한민국 청와대를 믿자니 중국 외교부가 일종의 공시의 방법으로 게시해 놓은 그 문서를 허위의 문서라고 해야 하고, 그 경우에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번번이 중국 외교부에서 공시한 내용하고 우리 청와대가 브리핑한 내용이 현재 계속 나올 때마다 내용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중국과의 모든 협정과 약속은 거짓을 게시하기 때문에 했더라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정 운영에 실패한 것이고, 그동안에 했던 모든 업무 수행, 청와대가 했다고 밝힌 정상회담, 중국과 관련해서 그것은 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비교해 보죠.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그동안 양측은 예민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예민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인지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맨 앞에 그동안 그랬으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같이 노력을 했다.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 문장으로는 상당히 이상하게 또 수동이 되고 또 수동이 되고 혹은 피동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적극적인 진전을 했으면 그 뒤에는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와야겠죠.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까진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중한 관계도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적극적인 변화, 진전, 성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기울여 주신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중국 측의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같이 일을 해서 예민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적극적인 진전이 있었고, 중한 관계에도,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도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울여 주신 노력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과거에 이미 다 했죠.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노력을 다 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중국말로 평가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높이 평가합니다 하는 그 높이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또 받은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내용을 중국 외교부는 2017년 11월 14일에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일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일전에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어느 정도 통일된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진전이 아니라 이 중국어로, 그러니까 한자로 일사라는 것인데 이것을 중국어로 이시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 청와대가 한 그 브리핑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이죠. 청와대는 그동안 예민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진전이 이미 이루어졌다,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겨우 일전에, 그 예민한 문제는 바로 사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통일된 인식, 이렇게 하자 하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삼불, 쓰리노의 선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선언을 한 그 직후에 합의를 했죠. 그것도 협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양국에서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이 단계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있죠. 일단은 삼불 선언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강경화 장관이 답변을 한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 미래를 향해서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기, 이미 배치되어 있는 그 사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협의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군사협의를 해서 해결한다. 그러니 단계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결국 군사협의를 통해서 이미 배치된,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철수해야 할 운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불 선언으로
앞으로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남아있는 것은 이미 배치된 한 기의 문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통된 그 합의에 도달했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당장 성주의 사들을 철수하면 좋겠는데 군사협의로 이것을 해결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의 협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그동안 중한 관계가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대통령이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거기에 실은 고맙다.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중국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 외교부의 게시된 그 문서의 내용은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측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 측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이 깨끗이 제거한다는 말을 소청이라고 썼습니다. 한자로 이 소청은 깨끗이 청소하다, 철저히 제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올바른 궤도를 따라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착실하게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착실하게 노력해달라. 이 착실하게라는 것은 절실이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력해 준 것을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사드 문제는 이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데 조금 합의가 됐다. 그런데 한국 측 너희가 한중 관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한국과 중국 관계의 방해물은 하나인지 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해물을 철저히 깨끗이 제거해라. 한국의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계속 착실하게 노력하라.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하는 태도이죠. 이것은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하달받은 것입니다. 청와대의 브리핑과 중국 외교부에 게시해 놓은 그 문서가 이렇게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데, 혹시 중국 외교부의 문서가 허위 게시물인가? 우리 청와대가 진실하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국 외교부에서 번번이 전 세계인에게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게시판에 올라있는 이 게시물을, 내용을 바르게 당장 고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청와대가 허위 브리핑을 했다면, 벌써 수차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은 누가 유죄인지 아직 그 결론을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사실을 올렸고, 우리 청와대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허위 브리핑을 하고 있다면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담당한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을 속이는 청와대. 더구나 이것은 세계적으로 망신스럽죠.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조금 전에 보았듯이 중국 외교부에 올라 있는 그 문건의 문제인데 그것도 그렇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음이 좋다느니 발음을 제대로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리커창 앞에서 이렇게 반놀림거리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 거기에 국민들은 불쾌하게 느낍니다. 기어라 하면 기고 꼬리를 쳐라 하면 꼬리를 흔들고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았어요 하면서 그것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려놓고 또 훈계와 지시를 받은 사항은 숨기고 이런 청와대 국민을 몇 번이고 망설임 없이 계속 속이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외에 나가서 손에 지폐를 들고 서 있으면 그것을 흔들면 그야말로 돈만 집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가버리는 그 개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똑똑하기만 하면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도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21세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삼류 청와대의 보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국민들은 중국 총리 앞에서 꼬리치고 훈계받고 그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